이런 결혼에는 여자, 남자 해야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. 이 양반이 또 왜 이래?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으려고. 모은 돈이 그거밖에 안 돼서 제가 나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. 아니, 왜 넌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? 이거 상종 못 하겠네. 민호가 결혼 당사자인데 말도 못합니까?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닙니까? 그쪽이라니 그렇게 부르면 쓰나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그쪽이라 참. 무슨 선생님이었다는 양반이 그러나 몰라요? 보내주긴 뭘 보내줘요.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장가 오는 거지.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서울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. 정 씨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온 매무새를 다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들 민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. 은퇴하신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정 씨는 평소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.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구두를 닦으시고 한 달 전 백화점에서 사신 고급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. 아버지, 너무 과하시지 않아요? 현관 앞에서 아들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. 평소 아버지의 수수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정장 차림을 보니 어색했던 모양입니다. 네 상견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. 네 엄마가 계셨더라면 무척이나 흐뭇해하셨을 텐데. 정 씨는 아들 민호의 중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먼저 떠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. 아들을 혼자 키우며 늘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어엿한 성인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. 38살 늦은 나이에 아들의 결혼 이야기에 정 씨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. 어머니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. 차에 오르며 민호가 말했습니다. 예비 며느리 김수진 씨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.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한 인상이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날 예비 사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. 민호도 한 번 정도만 봤다고 했고 수진 씨도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강남에 어느 한정식 집이라고 했지? 네. 수진이 부모님이 예약하셨어요. 근데 아버지, 응?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진 씨 부모님이 좀 직설적이신 것 같아요. 직설적이라니.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꾸밈 없이 솔직하신 편이에요. 정 씨는 아들의 표정이 조금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.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. 어차피 곧 만나보면 알 테니까요. 한정식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비 사돈 가족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정 씨는 다시 한번 넥타이를 매만지시고 양복 주름을 폈습니다.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.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 씨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. 예비 사돈 부부는 흔히 길거리에서 보던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. 깔끔하긴 했지만 상견례 자리치고는 너무 캐주얼해 보였습니다. 괜히 차려입은 정 씨는 옷이 민망해졌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민호 아버지입니다. 인사를 건네자 수진의 어머니가 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. 어머, 양복 입으셨네.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입고 왔나? 그 말투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. 바깥 사돈은 아내를 한번 희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수진이 아버지입니다. 어색한 첫 인사가 오가는 와중에 예비 안사돈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. 유리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. 이건 뭔가요? 이거 상견례 선물이에요. 근데 혹시 선물 준비 안 하고 오셨어요? 손잡이 달린 상자를 내려다보니 병문안 갈대 사가는 음료수 상자였습니다. 정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상견례의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몰랐네요.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나 봐요. 남자 혼자 애 키운 게 티가 나네요. 이렇게 세심한 건 안사돈이 해야 하는 건데.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. 음식은 미리 예약을 해놨는지 기본찬이 다 차려져 있었고 추가적인 음식을 들고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. 서로 제대로 된 소개도 하기 전에 바깥사돈이 직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.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. 직원이 술을 가져오자 정 씨에게 권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말했습니다. 이 양반이 또 왜 이래?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으려고. 아참, 말 좀 가려서 해. 사돈끼리 투닥거리는 것을 정 씨가 민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언제 소개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. 여기 민호 아빠는 우리보다 젊으신 것 같네. 우리가 수진이를 느짐하게 봤어요?
아무튼간 그래서 늦둥이 우리 딸내미 저희가 아주 곱게 키웠어요. 간호사예요, 간호사. 아, 예, 들었습니다. 귀한 따님.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 씨의 말에 안 사돈의 안색이 변했습니다. 보내주긴요. 무슨 옛날처럼 딸내미를 시집 보내고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.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장가 오는 거지. 발끈하며 하는 말에 장 씨는 또다시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. 아이고,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. 며느리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귀한 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서 고맙다고 한 소리였는데 그 말이 너무 고가운 듯 했습니다. 자리에 앉자마자 정식 인사도 없이 안사돈은 정 씨를 향해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나저나 교사셨다면서요? 네, 중학교 교감이었다가 지금은 퇴직한 지 좀 됐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일은 안 하고 계신 거네요.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한문 가르쳐 드리는 소일거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. 돈벌이 되는 일은 아니라 그런지 안사돈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. 혹시 빚은 없으시죠? 그리고 나중에 애들한테 뭐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.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. 아들이 말한 꾸밈 없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린가 했습니다. 아, 노후 준비는 나름 해놨습니다. 어유, 그러시면 다행이죠. 또 안사돈 안 계셔서 우리 딸이 시아버지 모셔야 하나 싶어가지고.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가 안사돈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. 그런데 안사돈이 며느리의 옆구리를 더 세게 찌르며 무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. 근데 안사돈은 언제 그러셨대요? 네, 민호 중학생 때 사별했습니다. 무슨 큰 병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? 엄마, 왜 그래? 수진이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다. 아니요, 사고가 있었습니다. 아니, 이런 것도 다 알아야지. 요즘 결혼하면서 이런 거 안 따져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나중에 애 낳을 때 어디 큰 병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. 수진이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. 네, 그러세요. 괜찮습니다. 그럼 결혼할 때는 혼자 오세요? 초회불 붙이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. 그건 민호 고모가 하기로 했습니다. 그제서야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안사돈. 정 씨는 이런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. 옆에는 바깥 사돈이 소주병을 들더니 연거푸 잔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. 불편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정 씨를 향해 잔을 내밀었습니다. 자, 사돈어른, 한잔 하시죠. 이 술이 좋습니다. 여보, 지금 술 마실 때예요. 중요한 얘기해야 하는데. 식사 좀 하면서 대화 나눠야지. 무슨 호구조사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. 그제서야 정 씨도 아들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였더라면 정 씨도 그저 조금 불편했던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. 아참, 결혼식은 천안에서 하는 거 아시죠? 금시초문이었습니다. 정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아직 이야기된 바가 없는지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. 아직 수진이랑 상의 안 해봤는데요. 엄마, 내가 언제 천안에서 한다고 했어? 결혼식 이런 건 다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. 나는 직장이 서울이잖아. 아, 학교는 천안에서 나왔잖아. 그건 애들이 잘 상의해서 정하겠죠. 민호 아버지 역시나 뭘 모르시네. 안사돈은 정 씨가 뭘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. 이런 결혼에는 여자, 남자 해야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정 씨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. 그런데 사돈이 은근히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. 대신 뭐 집은 서울에 구해도 상관은 없고요. 뭐든 다 여자한테 맞추라는 하면서 집은 서울에 구해도 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. 민호가 알아서 잘 구하지 않겠어요? 이 말을 하며 웃음을 짓는데 당연히 민호가 집을 해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죠. 집 위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, 뭐 선심 쓴다는 듯 말하는 사돈에게 정 씨도 이제는 예의를 갖추기가 힘들었습니다. 이때 정 씨, 아들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. 수진이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. 저희 아버지가 1억 7천 보태주기로 하셔서 수진이랑 제가 모은 돈 합해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요. 그리고 집은 수진이랑 제 직장 중간에 구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 무섭게 안사돈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. 어허,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어들고 그래?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. 아, 죄송합니다. 어이가 없었습니다.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하려고 다 같이 모인 자리인데 당사자를 말도 못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싶었습니다. 민호 말이 맞습니다. 우리 며느리들 아가도
6천만 원 모았다고 하던데. 그 정도면 서울에 전세집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부족한 건 대출받아서 해야죠. 그러자 안사돈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니요. 이 얘긴 제가 딸한테 못 들었고요.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.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그러면 사돈께서 좀 보태주시나요? 정 씨는 당연하게 나온 질문을 던지자 안사돈은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. 어머머, 여자가 혼수하고 당연히 집은 남자가 하는 거죠. 저희는 2, 3천 정도 생각합니다. 정 씨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. 방금 전까지 남녀 평등 따지시던 양반이 이렇게 자기 좋을 때만 여자, 남자 따지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말이에요. 민호가 그 나이 먹고도 우리 애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100번 참고 넘겼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신혼집은 사돈께서 해주실 줄 알았네요. 정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. 민호가 박사 과정까지 마치느라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여자와 같은 금액을 모았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제 말이 틀려요? 민호가 38이면 이제 곧 40인데 모은 돈이 그거밖에 안 돼서 제가 낯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. 정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 사위가 모아둔 돈에 자신이 낯 뜨거운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 자리가 젊은 둘을 결혼시키기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트집 잡기 위한 자리인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. 평생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것까지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. 사부인, 민호 연봉이 1억 정도 됩니다. 공부를 오래 하느라 직장 생활이 늦어서 그렇지.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. 새 애기랑 살면서 돈 모으면 집 사고 할 능력 충분합니다. 아니, 차고 넘칩니다. 그리고 자꾸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이랑 6천이 같습니까? 정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간호사도 훌륭한 직업이지만 그래도 아들만큼 연봉을 받을 수 없을 텐데 사돈은 뭐가 그리 불만족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앞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모아둔 돈만으로 저러는 게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사돈은 혼수만 해오신다면서요. 그러면 결국 저희가 더 많이 해가는 것 같은데 민호가 모아둔 돈이 뭐가 잘못된다는 겁니까? 안사돈은 잠시 그 말을 듣는 듯했으나 곧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. 참, 제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. 딸 시집 가는 거로 장사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. 근데 저희 딸이 1억 8천 가치밖에 안 되나요? 아니,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고 모아둔 돈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당연히 우리 딸이랑 결혼할 사위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들고 오기를 바랬습니다. 정 씨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. 아들도 황당한 듯 옆에서 헛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. 큰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 주려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고 앞으로도 평생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노후 대비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아들을 좋은 직장에 들어갈 만큼 꾸준히 뒷바라지한 것 자체가 자랑스럽기도 했고 말이죠. 그런데 이깟 3천만 원 보태면서 딸의 값어치를 운운하는 사람이 제 정신인지 더 이상 연을 엮고 싶지 않았습니다. 다만 아들의 심중을 몰라 망설였지만 그때 아들도 정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저희 아버지 저 키우시고 저희만큼 공부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 하는 거 아버지가 꼭 주고 싶다 하신 거고요. 그리고 수진이가 아버님이 2천만 원 보태주시겠다고 그랬을 때도 그건 가지고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. 여자는 또다시 아들의 말을 끊으며 호통을 쳤습니다. 아니, 왜 넌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? 이거 상종 못하겠네. 그러면서 정 씨를 흘겨보는데 애를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키웠냐 듯한 눈초리에 웃기기까지 했습니다. 솔직히 예비 며느리는 한 번밖에 안 봐서 성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를 보니 별다른 기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. 민호가 결혼 당사자인데 말도 못합니까?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닙니까? 그러자 가만히 술만 마시던 바깥 사돈이 따지고 들었습니다. 그쪽이라니 그렇게 부르면 쓰나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그쪽이라 참. 무슨 선생님이었다는 양반이 그러나 몰라요? 아, 당신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. 사돈도 술 한 잔 받으시고요. 수진이 엄마가 말을 좀 거칠게 하긴 합니다. 무슨 소리야? 당신은 가만히 있어. 그만 좀 하라고. 이거나 한 병 더 시켜봐. 남자는 대화를 나눈 지 2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소주병이 바닥을 보였습니다.
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. 열불난 마음의 화를 잠시 식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. 찬물을 벌컥 마시고 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정 씨 뒤를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.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. 정 씨의 굳은 얼굴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서서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.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였다.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. 평소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. 정 씨는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며 정 씨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.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.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겠다는 아들을 위해 퇴직금을 모두 털어 뒷바라지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늘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이 마치 불량품처럼 취급받는 것을 보며 정 씨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.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. 아버지, 정말 죄송합니다. 정 씨는 아들 어깨를 다독였습니다.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자신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좀 더 일찍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막았어야 했습니다.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.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. 처음 이 자리에 올 때 매만지던 넥타이가 여전히 반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흐트러진 지 오래였습니다. 옆에서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연달아 울리고 있었습니다.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정 씨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저 방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떤 모욕적인 말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. 게다가 수진의 아버지는 이미 만취 상태가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. 민호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. 정 씨는 아들의 눈에서 묻어나는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정 씨는 이미 결심을 한 듯했습니다. 정 씨는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. 이번에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마지막 결전을 앞둔 전사처럼 각오를 다지는 동작이었습니다. 도대체 왜 그래? 엄마도 그만하고 제발 아빠도 제발 그만 마셔요. 내가 알아서 할게. 뭘 알아서 해. 이 기집애야. 가만히나 있어. 뭐야 분위기도 엉망이잖아. 한숨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조용히 해. 당신도 그만 좀 마시라니까요.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욱 무거워져 있었습니다.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한정식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. 취기가 오른 바깥 사돈만이 홀로 소주잔을 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집 이야기 좀 할까요? 아까 신혼집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. 안사돈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려는 찰나 정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.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. 건너편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. 네, 지금 가신다고요? 이게 무슨 경우예요? 정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. 그쪽이 경우를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. 지금 애들 결혼, 사돈이 엎으려고 하시는 거예요? 그 순간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. 저도 일어나 보겠습니다.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. 민호, 너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. 예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말버릇은 거기까지만 하시죠. 민호한테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. 그쪽 딸이 귀하면 제 아들도 누구보다 귀한 아들입니다. 그런 말 들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. 그리고 그쪽 딸보다 제 아들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정 씨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.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. 아들아, 네가 남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라고 키운 게 아니야. 결혼 안 해도 돼.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라. 너를 존중해주지도 못하는 이런 집안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. 아버님, 오빠 진심이세요? 저런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?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있네.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. 정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.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오늘 먹은 거 반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.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. 아들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,
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.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. 뭐가 죄송해.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자. 한정식 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시는 동안 민호 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. 수진이에게 오는 전화였습니다. 민호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. 정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.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. 정 씨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. 아버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민호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습니다. 정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. 윤서연 선생님이라고 아버지께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. 정 씨는 지난 몇 달간 아들이 조심스레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겠다는 말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.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. 민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 씨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.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지난날의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. 1년 후 어느 봄날의 저녁이었습니다. 정 씨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. 이번에도 상견례 자리였지만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. 정장을 입은 정 씨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. 아버지, 제가 모셔갈게요. 운전석에 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합니다. 뒷좌석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. 한정식집 입구에는 서연 씨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단정한 정장 차림의 두 분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.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민호 아버님이시죠? 서연 씨의 아버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. 그 순간 정 씨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물으셨습니다. 아버지, 이번에는 어떠세요? 이런 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겠니?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으셨습니다.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맺습니다.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정 씨와 민호가 그랬듯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